첫째 소리, 그리고 이런 눈에 보이는 외부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 그리고 그때 제가 말했듯이 소리가 제일 우리 평범한 사람이 파동이라는 것을 느끼는 무엇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천재들이 발견한 게 색깔도 파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순서대로 이 주파수가 좀 더 높아질수록 이 순서죠. 빨간색은 이렇게라면 파란색은 이렇게고 보라색은 이렇게 진동한다는 거가 보라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거 우리 모르겠죠. 이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를. 제가 이 앞 시간에 좀 강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우리 눈은 다 개눈깔이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미미한 것이다. 그냥 표면에 있는 걸 갖고 뭘 판단을 확실하게 한다는 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르는 게 태반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오히려 큰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교감 신경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 사람이 아실 텐데 혹시 또 이 얘기도 새로운 얘기라면 말씀드리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몸에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학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이게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이름에 근거합니다. 자율이라는 말. 내가 어떻게 하자고 하는 대로 얘가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냥 자기 스스로의 규율대로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얘가 왜 이러지를 보이지가 잘 않는 거예요. 그걸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신경계 중에서 자율신경계하고 반대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주먹을 2번 쥐었다가 폈다가 해야지. 이러면 이제 정말 중풍이나 이런 뇌 질환에 있는 사람 일부를 빼고는 다 되시잖아요. 2번. 내 뜻대로 되는 거고, 그거하고 반대적으로 자율신경계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1000명 앞에 딱 서가지고 갑자기 춤을 춰라고 그러니까 막 긴장돼가지고 막 심장이 툭툭툭 뛰어요. 평상시보다 훨씬 빨리 뛰어. 100번 뛰어. 왜 이러냐 촌스럽게 73번 이런다고 방금 이렇게 하듯이 안 되잖아요. 또 긴장해서 땀이 막 나는데 땀 나지 마 그런다고 바로 들어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또 혈압이 오늘 재봤더니 170이야. 그렇게까지 오를 필요 없어. 127 이러면 딱 이렇게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혈압, 온도 조절을 위한 땀 나는 거, 심장 박동수, 이게 대표적으로 자율신경계가 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뜻대로 안 되는 이 세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1차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뜻대로 되는 거, 요게 되다가 어느 날 안 됐어요. 이렇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이게 하루 가니까 사람이 죽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까 심장 박동수를 조절이 안 돼서 계속 이렇게 되면 바로 죽어요. 더워가지고 우리는 항온 동물이잖아요. 갑자기 내 몸이 45도, 50도 올라가면 자율신경계가 작동해서 땀을 내서 온도를 좀 낮추거든요.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바로 죽어요. 혈압이 갑자기 250 올라가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직결된 것, 잘못하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생각대로 안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을까요? 왜 생명에 직결된 것일수록 우리 생각대로 안 되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안전하게 보호. 우리 생각대로 하면 그렇게 안전한 것 까먹고 할까봐 그렇다는 말씀.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조물주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으로 누구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좀 더 많이 하려고 남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욕심 때문에 또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내 몸이 보내고 있는 자율신경계의 신호들은 있죠. 잠이 잘 온다 안 온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무시하고 악으로 깡으로 견디다가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특히 생명과 직결한 것일수록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항상. 네?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예, 있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의 균형에 있어서 현대인들은 주로 교감 신경이 지나치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간 걸 이렇게 말할게요. 부교감 신경은 좀 위축되어 있어요. 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내 안에 위대한 자연 치유력이 잘 작동을 안 한다예요. 이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인데,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잘 발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를 의학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자율신경 균형을 맞추어서 이게 적절한 균형을 이렇게 맞출 수 있으면 그 어떤 질환도 회복할 수 있다. 이게 히포크라테스의 얘기하고도 일치하고 그렇습니다.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습관을 바꾸는 것,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부교감 신경이 우리가 좀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아까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완, 첫 시간에 이렇게 이완하자는 거 했죠. 특히 이완도 배꼽 위쪽으로 이완, 목, 어깨, 턱, 이렇게 눈, 귀에 너무 힘이 들어간 삶, 이완, 안정, 눈에 휴식을 툭 주라고 그래요. 휴식, 이완, 안정, 휴식, 그리고 그냥 받아들임, 수용, 내어 맡김, 그리고 명상.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교감이 지나치게 올라간 거니까 부교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리면 우리가 내 안에 엄청나게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아까 그 에너지 파장으로 되면 전체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완, 안정, 휴식, 수용, 내어 맡김, 명상.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포인트는 이거를 위한 노력입니다. 이완, 안정, 휴식, 수용, 내어 맡김, 명상.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미미해서 그냥 알고 있는 게 없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말하고는 거예요. 이게 이맘이에요. 수용하고 내어 맡기면 오히려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그게 저는 종교에 관련해서 다 좋아하고요. 어느 한 종교를 뭐 전도하거나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종교에서나 이런 얘기를 꼭 해요. 탁 내어 맡겨라. 그러면 훨씬 큰 힘이 들어온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부교감 신경을 올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종교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그래서 막 난치병이 낫고 하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부교감 신경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훈련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하는 거죠. 뭐 라이트니 뭐 다양한 이완법이니 휴식을 돈 주고 배워야 합니다. 또 휴식을 잘하기 위한 수련을 막 100일이고 1000일이고 해야 합니다. 휴식은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제대로 휴식하는 걸 배우고 나면 아이고 예전에 했던 휴식은 휴식이 아니구나라고 되게 말하시게 돼요. 어쨌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 앞번에 얘기했지만 첫 번째 소리 내가 내는 소리가 있죠. 이렇게 하는 소리도 있고 그게 저렇게 색깔도 있고 마음도 소리입니다. 파동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소리, 색깔, 마음을 뭐 생각, 감정, 의지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다 파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생각 관련해서 뇌파, 감정은 우리 심장에서 우리가 가슴에서 느낀다고 하는 여기 심전도 이런 식으로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딱 결정하는 아주 주물의 틀처럼 돼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거를 정신과 물질로 나누어 볼게요. 또 이거는 비슷한 말로 아까 파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기서도 비슷한 표현을 해서 입자라고 하는 파동과 입자. 동양에서는 이거를 기라고 했어요. 기. 여기를 혈이라고 했어요. 피죠, 피. 혈액은 구체적 영양 물질을 담고 있는 거고요. 기는 뭐라고 구체화하기는 애매한데 이 혈액을 끌고 다니는 어떤 에너지, 추동력, 힘, 그러면 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동양에서 이거를 하늘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거를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성이라고 표현했고요. 여기는 국소성이라고 표현했고요. 정신은 자, 한번 볼게요. 비유하는 게 이쯤에서 한번 해보죠. 제가 늘 하는 비유입니다. 이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비유. 이 식물이 생명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게 요 흙에 있는 영양물질이 하나 필요해요. 영양물질,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양물질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햇빛, 뭐 온도, 공기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거하고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영양물질의 특징은 구체적 영양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국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물은 요 정도의 땅의 영양분이죠. 요 땅에 특별한 영양소가 있는 게 이 식물에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니까 어떤 약이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누구에게 좋다고 하는데 나도 좋을까? 내가 요쯤에 있다면은 같이 좋을 수는 있지만 이쯤에 있다면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기 온도가 지금 32도야. 여기나 32도는 똑같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또 이렇게 바람이 불어. 그럼 여기에 다 똑같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기 산소 밀도가 뭐 1%야. 그럼 다 똑같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전체성을 가져요. 여기는 국소성을 갖고요.
근데 이 세상엔 좋기만 한 것 없고요. 나쁘기만 한 게 없어요. 다 효용과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성이 있는 대신에 이게 잘 변해요. 다시 말하면 유지 시간이 짧아요. 여기는 여기에 비해서 덜 변하고요. 유지 시간이 저기에 비해서 길어요. 암 치유와 관련해서 얘기해 보자면 정신 치유는 그리고 또 하나 빨라요. 빠르다. 이건 좀 저기에 비해서 늦어요. 그러니까 빠르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마음이 우울하고 딱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식욕도 없고 기력도 없는데 엊그제 산 복권에 200억이 당첨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살 맛이 나고 소화가 되고 이러지 않나요? 순식간에? 그 진짜 몸이 그렇게 반응을 그대로 해요. 네. 집 나간 우리 아들이 마음을 변해가지고 엄마 나 열심히 살아볼게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렇게 빠른데 예. 근데 이게 생각도 그래요. 어떤 생각 하나가 탁 이렇게 떠올라서 감사와 화해가 되고 나면 확 하지만 이게 얼마 있으면 또 이렇게 또 딴 생각 또는 또 이렇게 그래서 정신치료의 핵심은 이런 전체성 이런 빠름 이거를 잘 활용한 대신에 이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반복적 학습이 필요해요. 생각은 수시로 자꾸 변하니까. 반복적 학습을 두 글자로 줄이면 확신이에요. 확신.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맞아 희망이야. 그런데 좀 있으면 또 그 맞나? 뭐 이런 마음이 또 들잖아요. 순식간에. 근데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암 치료에서 낫는 분들을 보면 다소 엉뚱한 생각이라 하더라도 확신을 가진 사람은 공통적으로 잘 나아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원효대사의 해골 바가지 물을 먹고 막 이 세상에 해골 썩은 물을 먹고도 최고의 아주 약수 중에 약수다고 먹고 나니까 진짜 몸이 이렇게 반응하듯이. 예. 그게 확신이죠, 확신. 근데 확신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고요.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데서 생깁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주마니아님 강의를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5번 들었네, 7번 들었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머리가 영리하신 분들은 그게 그렇게 7번 들을 가치가 있어? 몇 번 들으면 금방 다 알겠던데. 그게 영리한 것 같지만 영리한 게 아니라고요. 아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비슷해요. 눈에 안 보이지만 7번, 8번 들을 때에 이 반복적 학습이 확신으로 되고 습관으로 됩니다. 습관이 되면 왜 이게 현명하냐면 습관이 되면 습관적으로 하고 같은 말이 무의식적으로 같은 말이죠. 또 자동적으로 거의 같은 말이죠. 습관이 되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의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습관까지 가면 엄청 남는 장사입니다. 근데 습관으로 되려면 반복을 동양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00번 이상을 반복해야 한다. 저는 영리하니까 30번이면 안 될까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게 영리한 사람이 오히려 암 치료에 성공하는 확률이 좀 적더라고요. 오히려 좀 둔한 사람, 그 우보백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또박또박 꾸준히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내가 좀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긴장하십시오. 아무튼 확률적으로 영리한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이 확실히 낮아요. 암 치유에 있어서. 제가 한 30여 년, 40년 다 되게 이렇게 암 관련해서 병원에서 포기한 암 한우들 제도권 밖에서 났는데 오랫동안 관여해 봤는데, 아무튼 빨리 잘 알아듣고 핵심을 저보다도 더 강의를 잘 표현해내는 분 처음에 무지 기뻤어요. 저 사람 핵심을 정확히 알아듣네. 그리고 빨리 진도가 나가요. 나중에 보면 그분 돌아가신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면 이제 조금 하고 나면 난 그거 알고 이제 뭐 또 새로운 거 없나 하고 이렇게 뭔가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안 하고 또 새로운 걸 찾느라고 에너지를 분산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까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이랬는데, 습관은 무의식이고요. 이거를 암이라고 하면 세포의 기억입니다. 무의식까지의 변화, 세포의 기억을 바꾸고 무의식까지 변화되는 것, 이것을 습관을 바꾸는 것이 돼요. 그리고 이게 유전자예요. 유전자하고 공명하는 것, 파장이 맞아야 이렇게 팍 이렇게 하죠. 아까 유리컵에 손으로 이렇게 욱 소리 나는 거, 이거가 욱 소리는 1초에 몇 번 하는 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요. 이것에 달 때문에 그래서 소리가 차르거든요. 여기에 마이크를 이렇게 놔두고 여기 손으로 우 소리 나는 거 얘가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137Hz구나 라고 밝혀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 마이크 치우고 여기에다가 137Hz를 만드는 소리를 여기다가 이 유리컵에 닿지도 않고 소리만 냈더니 얘가 팍 깨져 버렸잖아요. 이게 공명의 힘입니다. 공명의 힘인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말하면 공진이라고 해요. 서로 이렇게 진동이 똑같다. 여기는 소리 낸다, 운다, 이렇게 해서 공명.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소리도 안 나는데 깨지지? 희한하다. 그 현상을 보려고 이 컵 속에 물을 놔뒀죠. 물이 푹 튀어오르다가 깨지는 거 보셨죠? 제가 한의과대학을 좀 늦은 나이에 들어갔어요. 30쯤에 들어갔는데, 예전에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연구직 공무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KS 검사에 대해서 매년 시료를 채취해 와서 제대로 KS 기능을 하는지 시험 검사에서 성적서 내는 일을 했었어요. 이제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기계공학에서 한 30년 전부터 새로운 학문으로 신학문이 진동학인데요. 이 진동학에서 배우는 원리가 있는데, 방금 이거하고 똑같은 파동, 이거를 얘의 파동의 주파수를 뭐라고 하냐면 고유 진동수라고 해요. 물건의 재료 그리고 생김새에 따라 고유 진동수가 다 달라요. 아까 이 물컵은 예를 들어서 137Hz라면 뭐 이렇게 길쭉한 컵은 또 해보면 또 다른 헤르츠일 거예요. 네, 고유한 진동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맞추면요, 이 진동수의 여기가 이 폭이 수학적으로 계산식이 있거든요. 무한대로 나와요. 무한대. 근데 이게 무한대가 올라가다가 되기 전에 이 압력에 얘가 깨져버리니까 이게 안 보였지. 만약에 얘가 버티면 이게 무한대가 뭔 말인지 아시죠?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센 파동도 아닌데 얘하고 공명하는 주파수만 맞추면. 이 진동학이 발견되고 충분히 연구되기 시작한 계기가 뭐였냐면, 프랑스에 유명한 다리가 있었는데 1000명 정도가 서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예를 들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100명의 군인이 여기를 걸어가다 이 다리가 무너져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1000명의 하중을 버티게 된 다리가
100명의 군인이 걸었는데 무너졌냐면 그냥 가만히 서 있었으면 결코 안 무너졌을 텐데 이렇게 발자국을 맞추어서 보폭을 착착착착 한 이게 진동을 만들었는데 이 진동이 우연의 일치로 이 다리의 고유 진동수하고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이 흥미롭게도 사진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이 다리가 갑자기 출렁출렁 하면서 이게 뭐 이렇게 꼭 엿가락 떼듯이 막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팍 무너져요. 지금 아까 물이 이렇게 튀어오르듯이. 아니, 원래 이게 10분의 1도 아는 하중인데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정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이 진동, 파동의 힘은 딱 거기에 맞는 거를 골라버리는 순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걸 만들 때 이런 진동에 대한 것에 이런 사고를 막는 것까지를 같이 고려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는 안 좋은 경우의 예인데 이것을 필요한 경우에 얘가 파괴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대형 건물이 있으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제가 얘기했냐면 이렇게 크레인에다가 무슨 철퇴 같은 거를 둘러서 이렇게 해갖고 탁 때려가지고 막 이거를 깨트리고 얼마나 이게 파편 많이 날리고 먼지 많이 날리고 시간 오래 걸렸겠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 건물의 고유 진동수를 수학적으로 막 연구해서 구한 다음에 그 진동수를 여기 몇 군데다가 이렇게 놔둬요. 이렇게 전기 아까 욱 소리 내는 것 같은 거. 그걸 동시에 욱 소리를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얘가 한 번에 폭삭 싹 무너져요. 조용하게. 옆에 먼지도 별로 안 내고 그냥 폭삭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동, 파동 이런 전체성을 갖고 한 몫에 그냥 해버리는 점이 있어요. 아까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전체에 내가 숨쉬고 사는 이 공기를 결정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전체성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 이거를 마음으로 따지면 공감이에요. 공감. 딱 내 마음의 그 느낌의 파장을 그때 그럼 참 외로웠겠네요 할 때 맞아요. 그 마음을 정확히 누가 알아줄 그게 울림이 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울림이 이 공명입니다. 딱 울림이 있어서 그게 탁 그 단단하게 돌멩이 같이 바위덩어리 같이 있었던 게 탁 깨지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기계들이 많이 발전해서 암세포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떤 파장을 계속 했더니 이 파장 얘가 막 다라라 떨더니 이게 세포막이 팍 터지는 경우를 보여주는 화면도 있어요. 고유진동수가 맞으면 탁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공감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타인을 돕기 위해서도 또는 자기 공감, 자기가 스스로 하기 위해서도 이런 걸 이제 뭐 우리가 코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자율신경 균형 뭐 라이트에서 배우듯이 이런 것들이 치유의 한 파트이다. 이렇게. 그에 비해서 물질은 국소성이고 늦고 이렇게 하지만 대신 좀 덜 변하고 유지 시간이 길다. 요게 계속 좀 이렇게 이게 장점이죠. 우리는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개를 다 활용하자는 거죠. 심신의학을 하는 이유는 이것만 갖고 하려고 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증의학 혁명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아마존 이런 데서 뭐 3년, 5년 베스트셀러였다는데 이 존 사노라는 재활의학과 교수가 쓴 책입니다. 통증이 물리적 어떤 치료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 사람은 그래서 1시간씩 상담을 8번 했더니 막 견인 치료하고 막 그 전자 치료하고 이런 거보다 효과가 최소 10% 이상 좋았다.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재활의학계에 이단아라는 소문도 듣고 이게 사기 아니야? 해서 검증단이 나와서 검증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몸만 보는 의학은 반쪽 의학에 불과하다. 열등한 의학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그 교육된 상식이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못 찾고 돌팔이 같은 놈이 신경성이래. 이렇게. 근데 저의 입장은 신경성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전 돌팔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경이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히 만성병은 그걸 말 안 하면 그건 돌팔인 거죠. 반쪽 의학인 거죠. 이게 항상 가치예요. 항상 가치. 예. 그래서 요 점까지를 지금 우리가 좀 해보자는 거고요. 이거를 검증을 하기 위한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요. 보면 호른과 피카르라는 사람 두 분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은 심장하고 폐, 호흡기 관련한 질환이 굉장히 심각한 분들 대상으로 뭐 혈액 검사다, 무슨 뭐 이렇게 폐활량 검사 이런 거 하지 않고 오로지 심리 검사만 했어요. 심리 검사 내용을 보고 이분이 심폐질환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있을 확률이 높겠네 라고 했는데 그게 80%가 정확히 맞췄어요. 혈액 검사나 뭐 다른 의학적 검사 없이도 마음 상태에 대한 것을 조사만 해도 그걸 맞출 수 있다는 거고요. 암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어요. 암에 대해 조사했더니 61%를 예측했다고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늘 불편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분이 암이 있을 확률이 10명 중 100명 얘기하면 61명이 암 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더 정밀하면 더 이렇게 되겠죠. 더 확률이 높겠지만 이런 원리가 있다.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빠르고 잘 변하고 또 유지 시간이 짧고 또 잘 안 보인다는 약점이 있죠. 이거는 잘 보이는 또 수치화해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열등하다고도 하고 하지만 대신 장점이 있어요. 확실해요. 이건 조금 눈에 안 보이니까 모호성이 있어요. 확실성이 있고. 모호성이 있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훌륭한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이게 있다 보니까 이쪽에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사기꾼이 끼어들기 좋아요. 그래서 뭐 양자 물리학, 양자 뭐 파동 이거를 주로 사기꾼들이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양자의학 어쩌고 양자 얘기 물리학 하면 경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그거 활용한 사람 아주 사기꾼들이. 근데 사기꾼 몇 명이 그렇다고 해서 이 원리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너무나 아깝긴 해요.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옥석을 가려야 되는 점이 있긴 합니다.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가끔 그렇다고 이 전체를 폐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 점의 특징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관련하여서 암에 관련하여서 이런 관점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뭐 유방암, 난소암을 위주로 한번 좀 자궁암 위주로 보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병들에 대한 심신통합적인 원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이신 분이 한 몇 분이나 되실까요? 유방. 예, 좋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번 하기도 했지만 한번 봅시다. 유방. 아까 두 가지를 다 쓰자. 정신과 물질. 이 말은 이 물질이 뭐 어떠한 성분이 있어서 뭐에 어느 경로를 이렇게 잘 조절해서 좋대. 이게 훌륭한 우리의 자산이고
가치 있는 정보인데요.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마음의 의미를 알고 그 파동을 갖춰주면 물질이 오래가는 장점과 이 물질이 뜻하고자 하는 이 파동을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뜻과 의미를 알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유방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죠? 네. 네, 그렇죠. 아이를 양육하는 일을 하죠. 네. 양육을 무엇을 통해서 하죠? 모유를 통해서 구체적 영양 물질을 제공하죠. 생명을 키우는 가장 정미로운 물질이라고 해요. 정미롭다는 표현이 정은 정수 뭐 이럴 때 같이 써요. 에센스란 뜻이에요. 에센스. 미자는 아주 미묘한 것까지. 생명을 키우는 가장 에센스가 모유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여린, 취약하고 여린 그 생명 피덩이 같은 작은 아이가 그걸 먹고 막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다른 거 막 무슨 반찬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안 먹어도 그 젖 하나로 모두 해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동양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물질이 굉장히 정밀로워지는 단계에서 1단계가 붉은색으로 변한다가 있어요. 음식의 색깔에 다 다른데 붉은색으로 변한 거 이게 피예요, 피.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야, 이게 보기는 이래도 이게 피가 된다. 예. 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은 굉장히 정밀로운 물질로 변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게 한 번 더 정밀로워지는 거. 그래 한 번 찐다고 그래요. 좀 표현이. 흰색이 된다고 그래요. 흰색, 백색.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흰색 물질이 최상급의 정밀로운 거고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붉은색이 그 다음 정밀로운 물질이라고 동양에서는 봐요. 유방은 이런 정말 정밀로운 생명을 키우는 가장 에센스인 물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죠? 네. 이게 물질의 얘기이고 정신의 얘기로 하면 뭔가요? 양육하고 뭔가 이런 거죠. 뭐 영어로는 영양을 공급한다. 너처링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너처링. 양육하고 키우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이런 기능인 거죠. 모성성의 적극적 표현, 구체적 표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방에 내한테 어떤 이슈가 있다면 모성성의 이슈를 보라 이런 표현을 해요. 모성성의 이슈. 물론 모든 암에도 모성성은 면역력의 기본이긴 합니다만 내가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해서 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났던 그 어떤 응어리를 한번 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내가 주고 싶었으나 못 주고 있는 모성성에 대하여 죄책감이나 분노나 슬픔이나 두려움이 있는지도 한번 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방이 있을 때는 그 이슈를 본다 이렇게.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연결되는 블로그 카페가 있는데 혹시 여기 안 가보신 분
다 가보셨어요? 예.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블로그 가보시면 블로그에 가서 검색어에 이렇게 유방암, 뭐 난소암, 심신통합적 해석 뭐 이런 표현을 쓰시면 나올 겁니다. 자세하게 원리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난소암인 분들 한번 좀 혹시 난소암 여러분이 계시네? 예. 난소는 다 지금 여성성 얘기입니다. 그죠? 유방 여성에게만 있는 거니까. 난소는 뭐가 떠오르세요? 생명. 네, 또 뭐가 떠오르실까요? 깊숙이 들어있다. 네. 씨앗. 네. 그렇죠. 좋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성이 유방도 난소도 여성성인데 이건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눈에 잘 안 보이죠. 이거는 겉으로 탁 튀어나와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구체화해낸 것이라고 하고 이런 거라면 난소는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도 여성성의 근원입니다. 근원이고 여기는 그것이 잘 표면화돼서 잘 발현된 거죠. 여성성의 발현이고요. 여성성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부드러움. 네. 또 보호. 네. 보살핌. 따뜻함. 네. 좋아요.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난소의 이슈가 있다면 나의 여성성의 근원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의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제 이것들을 잘 적어놓은 책이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훌륭한 책입니다. 미국의 심신의학 학회장을 하기도 하고 산부인과 의사협회장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여자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이에요. 이게 두꺼운 책이긴 한데 자기의 병증을 찾아만 봐도 백과사전식으로 할 수 있어서 뭐 너무 많아서 언제 다 읽으려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여기에 대하여 수많은 케이스를 정리해 놨습니다. 유방에 문제가 있을 때, 난소가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난소의 경우는 여성성을 충분히 발현하다 보면 안 된다. 남자들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 나도 이를 악물고 그 남성하고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된다. 이게 좀 강하게 작동하는 경향성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의 독특함으로 충분히 남성과 같이 다 보완하는 적절한 기능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남성적 질서나 남성적 방식으로 억울함을 풀려고 할 때 자꾸 그러면 난소가 어떻게 되냐면 필요 없어지잖아요. 있는 것이 나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난소가 퇴화되고 그러면서 병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좀 소그룹 세션도 해본 적이 있는데 난소암인 분들에게 물어보면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남자 못지않게 일 잘한다는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뭐 거의 절대적으로 대부분 그러하고요. 또 뭐 2차, 3차 가서 대부분 또 고급 정보가 그런 데서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2차 가서 여자분이시니까 집에 먼저 가셔야죠 이러면은 아이고 가라고 해서 너무 좋아 이런 분들도 있고요. 기분 나쁘네.
왜 여자라고 먼저 가라고 그러지? 아니요, 나 끝까지 있을게요 하고 끝까지 있은 스타일 쪽에 속한 그룹들이 난소아민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론 이 사회가 원인인 경우가 많죠. 남녀 차별 같은 뭐 성과를 내도 희한하게 남자 위주로 진급이 빠르거나 뭐 급여가 높거나 또 여성의 일은 또 좀 이렇게 천시하거나 이런 질곡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투쟁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투쟁하는 방식이 계속 남성식으로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난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난소아민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핵심 질문은 나는 나의 여성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난 나의 여성성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의 여성성에 상처 입은 나를 애도하고 공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로도 훌륭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제도로도 전업주부의 급여를 정하기도 했잖아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돈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좀 서러운 일인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이제 직장 생활도 이 여성성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같이. 그러나 사회가 변하기 전에 내 몸이 망가지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니까 내 스스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소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다 비슷한 얘기지만 자궁 관련해서도 보도록 하죠. 자궁암, 뭐 자궁경부암 이런 자궁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 네, 좋아요. 큰 범주에서 여기도 여성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분이 이제 이 형성증 이후로 자궁경부암, 뭐 1기다, 2기다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뭐 초기이긴 하지만 이분에게 제가 이런 심신통합적 접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지금 아까 유방암 뭐가 떠오르세요? 자궁이요? 뭐 예를 들어서 임신, 생명, 뭐 이런 식의 얘기죠. 네. 또 생리, 귀찮음, 생리하면 늘 귀찮다, 이렇게 등등등등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어려서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엄마가 맨날, 어디 막 맞아가지고 막 피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듣거나 아니면 집을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뭐 또 자살 시도하는 거를 또 그런 현장을 자꾸 보거나 얼마나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결혼해도 애 낳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애는 안 낳을 거야. 뭐 그랬는데 그래서 집에서 제일 먼 데로 시집을 갔대요. 친정 집에서. 나이가 좀 많은, 좀 편안하고 푸근한 남자한테 결혼했는데 또 어떻게 보니까 또 3대 독자여가지고 애를 안 낳는다고 하기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는데 어려서 하도 그렇게 돼서 그런지 아이가 그렇게까지 막 물고 빨고 이쁘고 이상하게 정을 막 얘한테 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나는 왜 그렇게 잘 안 되지? 막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엄마인가? 왜 이러지? 이쁠 때도 있지만 귀찮을 때도 있는 거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과 정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그게 웬만큼 잘 나오는데 받은 게 별로 없으면요. 엄마한테 받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엄마는 맨날 막 터지고 아프고 하니까 도망가고 집 나가고 딱 죽고 싶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주는 그게 참 익숙치 않은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궁과 관련한 이슈에 봤더니 자궁의 의미가 공통적으로
원래의 의미는 기쁨, 창조, 생명 이런 키워드로 주로 되어 있다. 인간이 만든 창조 중에 가장 걸작 중에 걸작은 생명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생명, 창조 이런 식의 키워드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내 삶에서 언제가 최고로 기뻤어요? 기쁨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내 삶에서 기뻤다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늘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지내왔노라고. 내 삶에서 내게 창조성을 느낄 때가 언제세요? 아이고 그런 거 꿈도 못 꿨어요. 이렇게 생명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거 다 어떻게 키우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파동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어떤 약이나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 안 돼요. 전체성을 갖고 이렇게 여기서 막 물질이 어떻게 해도 얘가 이렇게 하면 막 또 제 갈 길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흩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동을 만드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럴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어린 시절 얘기를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쁨을 넣어 기쁨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니고 그 전에 고통스러웠고 억울했고 힘겹고 위축된 나를 두려웠던 나를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고 그때 얼마나 화가 났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얼마나 미안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공감을 통해서 이 응어리들을 이렇게 탁 깨져야 생명의 원리가 흐르는 것을 장애물을 툭 흘러서 제대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것에 대한 애도와 공감을 뭐 상담자인 제가 하기도 하고 그걸 계속 붙어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감하는 법을 그분에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를 이렇게 공감하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약간 이게 또 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그때 어린 시절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지금의 삶에서도 그 어린 시절의 상처와 비슷한 게 있으면 그런 반응을 하거든요. 오늘 남편이 또는 이웃집 누가 뭐라 했는데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 그 이웃집 아줌마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뿌리는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웃집 아줌마한테 화가 나서 막 했지만 이게 지금 무엇이 건드려져서 내가 이러지 하고 찾아보면 결국 또 그쪽일 때가 많고 또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스스로를 애도하고 공감하는 치유를 통해서 그때 이분이 또 약을 쓰지도 않고 안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해낼 수 있는 경우가 하나의 예입니다. 자궁, 난소, 유방, 여성성. 이걸 한번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